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뭐든 잘 먹었는데 요즘은 뭘 먹어도 속이 불편하네. 건강하려고 채소를 먹는데 이상하게 더 더부룩하고 피곤하네. 저도 그래요. 예전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똑같이 먹어도 몸이 달라요.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예민해지고 가끔은 괜히 피곤해지죠. 그럴 때 있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요. 근데 그게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젊을 땐 위도 튼튼하고 간도 강했지만 이제는 위산도 줄고 콩팥도 느려지고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소화나 흡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채소. 이게 문제예요. 우린 평생 채소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고기보다 채소가 낫다. 채소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이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대병원 김효선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간과 콩팥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좋던 채소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딱 맞아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이제는 몸에 남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때론 피곤을 더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채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에게 독이 되는 채소 3가지, 약이 되는 채소 3가지, 그리고 서로 만나면 더 좋은 채소 조합 5가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내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감이 오실 거예요. 먼저 독이 되는 채소부터 얘기해 볼까요? 의외로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참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철분 많고 피를 맑게 하고 눈에도 좋다니까요. 근데 나이 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시금치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칼슘이랑 결합하면 돌처럼 굳습니다. 그게 바로 콩팥결석이에요. 젊을 땐 그걸 몸이 알아서 잘 배출하지만 이제는 콩팥이 예전만큼 힘이 없죠. 그러니까 시금치를 매일 생으로 습관처럼 먹으면 그게 쌓여서 결국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박진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년층이 생시금치를 자주 섭취할수록 결석 위험이 2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시금치는 생으로 먹지 말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구세요. 그렇게 하면 나쁜 성분의 절반 이상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걸 된장국에 넣거나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돼요. 속도 편하고 영양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정은 박사님 말처럼 시금치는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되고 데쳐서 먹으면 약이 됩니다. 결국 같은 시금치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어서 둘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생양파즙을 드세요. 그런데요, 그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이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확 자극해요.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어지럽거나 구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은 양파가 피를 더 묽게 만들어서 약효가 너무 강해질 수도 있어요. 세브란스병원 정민우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는 건강식이지만 노년층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생양파를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파는요, 기름에 살짝 볶아 드세요. 매운 성분은 줄고 피를 맑게 해주는 케르세틴이라는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익힌 양파즙이나 양파 스프도 좋아요. 속에 부담이 없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공복에는 절대 생양파를 피하세요. 셋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참 애매한 채소예요. 한쪽은 약이 되지만 두 쪽은 독이 됩니다. 마늘의 매운 향이 몸을 덥게 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자극이 강합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역류가 있는 분들,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이 피를 너무 묽게 만들어서 코피가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쪽 꼭 익혀서 드세요. 구워서 드시거나 반찬에 넣거나
검은 마늘로 드시면 됩니다. 익히면 자극은 줄고 면역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요약하면 시금치, 양파, 마늘. 다 좋은 채소지만 조리법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약이 되는 채소 3가지를 볼까요? 이건 꼭 챙겨야 합니다. 첫째, 브로콜리입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자주 보이죠. 사실 의사들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채소예요. 브로콜리는 간을 깨끗하게 하고 몸속 찌꺼기, 피로, 물질을 씻어내줍니다. 피부가 거칠거나 입맛이 쓴 분, 술을 자주 드셨던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정다혜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브로콜리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고 노년층의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물에 1분만 데친 다음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살짝 묻히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익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어서 상한 위 점막을 다시 덮어주고 속쓰림을 완화합니다. 위염이나 역류가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서울대 김효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양배추를 익혀 먹게 하면 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생즙으로 갈면 갑상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데치거나 찐 양배추를 두부나 고기, 밥이랑 싸서 드세요. 속도 편하고 부드럽습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채소입니다. 특히 익히면 붉은 성분 라이코펜이 몸에 3배 이상 잘 흡수돼요. 이 성분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한정우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층이 매일 익힌 토마토를 먹으면 혈관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토마토는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세요. 달걀 프라이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요. 피도 맑아지고 피부도 환해집니다. 이제 시니어에게 좋은 채소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실천하시면 효과가 느껴질 겁니다. 첫째, 브로콜리와 토마토입니다. 이 2가지는 찰떡궁합이에요. 브로콜리가 간을 깨끗하게 하고 토마토가 혈관을 보호하니까 함께 먹으면 몸속 피순환이 좋아집니다. 익혀서 드세요. 올리브유에 같이 볶아도 좋고 데친 브로콜리에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도 좋습니다. 피로가 줄고 얼굴빛이 맑아집니다. 둘째, 양배추와 두부입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 딱 맞는 조합이에요. 양배추가 위를 감싸고 두부가 단백질로 위벽 회복을 도와줍니다. 찐 양배추에 두부를 싸서 먹으면 부드럽고 속이 따뜻해져요. 역류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셋째, 시금치와 들기름입니다. 시금치는 데쳐야 약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냥 데치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때 들기름을 살짝 넣으면 비타민 E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금치 무침에는 들기름이 딱이에요. 이 조합은 피로 회복,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넷째, 당근과 올리브유입니다. 당근에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기름에 볶아야 몸에 흡수가 됩니다. 생당근보다 익힌 당근이 훨씬 좋습니다. 당근을 올리브유에 볶으면 달콤한 맛이 나서 입맛이 없어도 잘 넘어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눈도 편해집니다. 다섯째, 마늘과 브로콜리입니다. 이건 면역 조합이에요. 마늘의 항균 작용과 브로콜리의 해독 작용이 만나면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단, 마늘은 꼭 익혀야 합니다. 마늘을 살짝 구워서 데친 브로콜리와 함께 드세요. 감기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채소는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조리법과 조합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서울성 모병원 정윤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면 위도 늙습니다. 식습관도 함께 늙어야 합니다. 그 말이 참 맞아요. 우린 여전히 젊을 때처럼 먹지만 이제 몸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조리법을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속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팁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색깔을 다양하게 먹으세요. 빨강, 초록, 노랑, 보라. 색이 다르면 영양도 다릅니다. 둘째, 생보다는 익혀서. 소화가 안 되면 독이 됩니다. 끓이거나 찌거나 볶아서 부드럽게 드세요. 셋째, 하루밥 공기 한 공기 반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먹는 게 몸엔 훨씬 낫습니다. 넷째, 약 먹는 시간엔 채소를 잠시 쉬세요. 약과 채소 성분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잦으면 그 채소는 나와 안 맞는 겁니다. 채소는 분명 건강식이에요. 하지만 모든 채소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채소가 진짜 약입니다. 젊었을 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몸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익히고 천천히 내 몸에 맞게. 그게 건강입니다. 오늘부터 시금치, 양파, 마늘은 조심하고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는 꾸준히 챙기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약상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 먹는 한 접시 채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소가 몸에 안 맞으셨나요? 댓글로 나한테 독이 된 채소를 남겨주세요.